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의 흐름이 오랜만에 반갑게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의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시장의 마감 상황까지 잘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요. 마지막에 관세 관련한 이슈가 조금 완화 움직임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반복하는 요즘인데요. 일단 간밤은 반가운 반등세였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 이틀 연속의 급락을 딛고 3대 지수 일제히 1%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간밤에도 시장을 움직였던 것은 역시 트럼프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만큼은 한 달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수는 상승폭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1%,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나온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PMI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최근 불거지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ADP 민간 고용은 7만 7천 건 증가, 그러니까 예상치의 거의 절반 수준에 밖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될 텐데 내일 발표될 2월 고용보고서 결과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요, WTI 국제유가가 3%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66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내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 관세 전쟁, 여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4월 증산 계획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시장이 자동차 관세 면제라고 하는 재료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중심에 위치했던 것은 세 가지 업종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방산주들이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 일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 면제를 제공할 의향이 남아있다. 이렇게 희망을 좀 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펜타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이 취지의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오늘쯤 관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살짝 힌트를 흘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 관세 한 달 면제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남아있는 건지 이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추후 며칠 동안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신경을 써보셔야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와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M7 빅테크주들 오랜만에 다 같이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7%, 브로드컴은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특히 MS가 3.1%의 반등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밖에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 AI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전일 가이던스 실망으로 인해서 홀로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도 2%의 강세, 테슬라 역시도 2.3%의 플러스권, 2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한 달간의 낙폭은 27%에 달하는 상황, 유럽과 중국 내에서의 판매 부진을 딛고 미래 성장 동력들을 기반으로 다시금 이 주가가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전해졌던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심을 살렸던 재료로는 이 소식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년에 걸쳐서 오픈 AI에 230억 달러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맺어왔죠. 이 영국 당국은 이것이 오픈 AI에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해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가 그 여부를 14개월간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에는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외에도 영국 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의 커다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주가가 오를 수 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인텔의 주가만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일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 건데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법이고요. 따라서 실제 폐지가 된다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인텔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의 주가는요, 간밤 크게 후퇴를 했습니다. 2.5% 하락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 주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이 여기에 투심을 살렸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조선주들 역시도 상승 특징 섹터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서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내용이 있었죠. 상업용, 군용을 막론하고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박 제조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미국의 조선주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인갈스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요, 주로 해군을 위한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12.4% 급등을 했고 이와 함께 여타 방산주들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노스롭 그루먼, 로키드 마틴 등의 종목들도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이슈입니다. 이 위고비 판매 확대를 위해서 자체 DTC 채널 구축에 나섰습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즉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연 건데요. 이 채널에서는 위고비의 가격이 월 499달러, 원래 가격이 1,350불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반대로 다이어트 약 공급 부족 사태 속 복제약을 제공하던 힘센허스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4% 상승한 6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가이던스가 실망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려났고요. 마지막으로 의류를 제공하고 있는 아베크롬비앤피치, 2월 들어서 의류 수요가 약하다, 소비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역시 보내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를 월가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수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 장중에 10% 넘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매크로 한판, 마이크로 한판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매크로 한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세 이슈였을 겁니다. 백악관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는 것으로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월 2일 적용하기로 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의 이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면제 배경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간밤
간밤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S&P 글로벌과 ISM에서 각각 서비스업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관세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조금 크게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월치보다도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좀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려 주었던 것은 ISM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준 베이지북 관세로 인해서 원자재 비용 상승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인 요즘이고요. 그리고 오펙에서 2월 원유 생산을 1월 대비 더 늘렸다라는 소식에 원유가 3%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이어서 주요 종목들의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S&P 500 추종 상품의 포지션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동안 S&P 500에 꾸준히 우상향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서 S&P 500의 상승 쪽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을 한 두 개 종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러한 포지션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게 지켜볼 만하겠죠. 자, 그리고 대만 폭스콘의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AI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가격 내리고 직접 생산한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체리낸커와 함께 언급을 해봤고요. 테슬라가 독일 판매량 76%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함께 버무려지면서 유럽 쪽의 테슬라 입지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한 달 동안 일단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백악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e spoke with the big three auto dealers. We are going to give a 1-month exemption on any autos coming through USMCA. Reciprocal tariffs will still go into effect on April 2nd, but at the request of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USMCA,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So the three companies that he spoke to are Stellantis, Ford, and General Motors. They requested the call, they made the ask, and the president is happy to do it. It's a 1-month exemption. 네, 우선 1개월 면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도 함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 공식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자국 업계를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3월 4일부터 25%의 관세, 그리고 중국에는 2월 4일부터 10% 관세를 매기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10%포인트 3월 4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20%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지금 캐나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도 보복관세 매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자동차 쪽에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는 것은 자국 기업 보호 목적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열려 있음을 미국도 던지는 것이다라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중국도 일부 미국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 매기겠다고 3월 10일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 굉장히 협상해야 되는 여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있었는데요. 한국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만큼 우리도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도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자동차 한 달 면제 이후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다음 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자체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미국인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 수준이 관세로 인해서 다시금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고요. 취임 직후에 47%가량이었던 지지율 44%까지 5%포인트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더 살펴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보고 왔는데 S&P 500 기업들의 흐름도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발표한 기업이 9%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동안 좀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간밤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이슈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반토막 난 가운데 ISM 서비스업이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반등을 해줬다라는 간밤의 데이터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지난 2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 늘어나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가 예상치인 14만 8천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최근 소비 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 증가폭도 줄어들면서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다시 한번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래도 금리 인하 경로가 조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고요.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의 해석이 좀 기울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데이터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월 민간 고용 데이터 7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치 대비 반토막이고요. 월가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ADP 민간 고용뿐만이 아니라 S&P 글로벌 그리고 ISM의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서비스업 PMI에 앞서서 제조업 PMI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서비스업 PMI까지도 꺾이면 어떡하지? 라는 시장의 심리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일단 ISM 데이터와 S&P 글로벌의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ISM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53.5로 나타난, 그러니까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포인트보다 위쪽에서 나타났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규 주문과 고용이 늘어났는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가격 지출도 조금 늘어났다는 점은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ADP 민간 고용 데이터, ISM과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데이터, 그런데 그 상세한 코멘트를 들여다보면 결국 핵심은 관세였습니다. ADP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적인 ISM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들 내용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관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기업들 사이에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ADP는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지출 감소로 고용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P 글로벌도 정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전망치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SM 관세 조치로 가격 측정에 좀 혼란이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이후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자라는 코멘트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헤드라인은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만 치료제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 및 보험 보장이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고비를 자사 온라인 약국을 통해 월 499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위고비 정가인 월 1,350달러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입니다. 다만 이 소식에 앞으로 위고비 복제약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힘스앤허즈의 주가는 3% 넘게 내렸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한다라는 소식.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이겠고요. 가격 인하 소식은 매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사의 온라인 채널 판매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3%가량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일라이릴리 역시도 1.75%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힘센 허재 주가는 3%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자, 지금 GLP-1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형성하고 있는 양대 산맥,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월 499달러, 그리고 젯바운드는 기존 가격의 절반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결국 500달러 선이라는 것이겠죠. 젯바운드나 위고비나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고비의 경우에는 새 온라인 약국 노보케어가 있고요. 릴리는 이미 릴리 다이렉트라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전략이 과연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자극받아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폭스콘 실적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AI 서버 매출 덕분에 폭스콘의 2월 매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어제 우리 장중부터 들려왔었는데요. 폭스콘 매출이 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무려 56.43%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폭스콘의 매출이었고요. AI 관련 제품이 강한 수요로 전년비의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네트워킹 쪽의 매출이 확실히 가장 많았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AI 서버향 매출이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겠고요. 사실 반도체 쪽은 레거시 쪽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반등세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일단 스마트 소비자 전자제품,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패드라던가 이쪽의 매출이 가장 좀 약하기는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장 마감 후에 마벨 테크놀로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장중에는 2%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외에서 13% 빠지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일단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외에서 잠시 좀 낙폭을 줄이는가 했는데 현재는 16%가량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입니다. 이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발표치가 매출액보다 좀 하회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시간외에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네요. 장중에는 5% 넘게 오르던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는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시간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